안녕하세요. 메슬퍼입니다.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거는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때도 살짝 배워왔다고 봐도 되고, 중학교 때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으로 넘어오면 원 때도 배웠고, 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그런데 이제 실제 수능 범위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처음으로 이제 평행이동에 대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무리함수, 유리함수 파트에도 이제 밑에 강의 이어질 거고 그다음에 기본기 강의에도 들어갈 내용입니다. 평행이동이 이제 딱 헷갈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헷갈리는데 그 포인트들을 잘 짚어주면은 좀 괜찮은데 그 포인트가 제대로 짚히지 않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평행이동은 사실 계속 수능 전 범위 내에서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무조건 평행이동은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 중에서는 절대 중위권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기본형만 외워서 어떻게 기본형만 이제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변형된 형태까지 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평행 이동이 정말 중요해서 꼭 복습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마 오늘 만약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 내일도 한번 강의를 봐주는 게 좋고요. 한 번 더.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날에는 이제 프린트물 가지고 한번 복습하고 네 번째 날에는 한번 강의랑 같이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총 한 네 번 정도는 복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평행이동 처음 배우는 것부터 가봅시다. 점에 대해서부터 배워보겠어요. 점에 대한 평행이동. 점에 대한 평행이동. 평행이동이란 얘기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잠시만요. 화면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평행이동은 함수의 함수나 어떤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그게 모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위치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었고 제일 처음에 0,0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 아이의 우리가 위치나 도형을 f, x, y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가 있는데 그냥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x와 y의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됐을 경우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점을 옮길 거야. 이 점을 그냥 요렇게 옮길 겁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별만큼 이동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임의로 세모만큼 이동했다라고 할게요. 세모만큼.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x 플러스 별표 그 다음에 y 플러스 세모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거죠. 처음에 0,0이었던 i가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0 플러스 별표 0 플러스 세모가 됐죠.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는 만약에 별 콤마 세모가 있었다라고 하면 0,0에서 별만큼 세모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X축으로 움직이는 아이고 얘는 Y축으로 움직이는 아이라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X축, Y축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봐 제가 일단 이렇게 두겠습니다. X축, Y축입니다. 그죠? X축으로 별만큼 움직였고 Y축으로 세모만큼 움직였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한 번만 그냥 숫자로 예를 들게요. 숫자로 처음에 0,0이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할게요. X쪽으로 두 칸, 플러스 두 칸,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 한 칸 움직였다고 해요. 그럼 그때 이 좌표는 얼마냐면
0,0에서 그죠? 2가 더해졌으니까 2가 됐고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좌표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점일 때는 이렇게 해요. 점일 때는. 자,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 그래프로 왔을 때가 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요. 많이 헷갈려 하는데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제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프인데 그래프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딱 넣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래프에서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요 모양 y 빼기 세모 가로치고 는 x 빼기 별표,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모양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정말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모양을. 자, 봐봐요. y 앞에 아무런 숫자가 없습니다. 그죠? 1이 있죠. 그죠? x 앞에도 아무런 그 1을 제외한 다른 숫자 없어요. 그죠?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빼기 세모, 빼기 별표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게 잘 지켜져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평행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자, 봐봐요. 이 모양을 꼭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어떤 걸 제일 처음 배우냐면 1차 함수에 대해서 처음 배울 거예요. 1차 함수에서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냐면 y는 x 그래프입니다. 그죠?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서 조금 지워놓고 있으세요. 살짝. 그러면 저는 이 y는 x 그래프를 평행이동할 생각이에요. 평행이동. 자, 그러면 어떻게 평행이동할까? 이 아이를 제가 이쪽 방향으로 조금만 끌어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쪽 방향으로 조금만 당겨 오는 거야. 이렇게 이걸 끌어온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왔습니다.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끌어왔냐면 별만큼 끌어왔습니다. 별만큼. 그러면 여기 있던 아이도 별만큼 당겨왔을 거고요. 여기 있던 아이도 별만큼 끌어왔을 거예요. 그럼 여긴 봐봐요. 처음에 0,0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별만큼 끌어왔기 때문에 별, 0이 되게 됩니다. 그쵸? 여기도 별만큼 이동했겠죠. 그러면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요 점의 방식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점의 방식대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선생님 그러면 이게 0,0에서 별, 0이 됐으니까 y는 x 플러스 별 아닌가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면은 틀렸습니다. 아니 왜 틀렸어요? 라고 물으면요. 한번 보세요. 얘가 0,0이었죠. 그럼 얘는 지금 별, 0이 됐죠. 별, 0. 그러니까 여기는 별이고 y좌표는 0이 됐죠. 그럼 봐봐요. x자리에 별을 집어넣게 되면은 y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2별이 돼야 돼요. 2별. 그죠? 요거는. 그런데 요 점으로 봤을 때는 별표가 들어가니까 0이 됐죠. 그죠? 요게 결과죠. 그죠? 실제 결과죠. 결과니까 별이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y는 x 빼기 별이 되어야 별이 x자리에 별이 들어갔을 때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아이의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아까 전에 별표를 이걸 쳐줬잖아요. 그죠? 별만큼 이동했다라는 의미고 y는 세모만큼 이동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감이 조금 오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뭐 빼기가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기억하기보다는 평행이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일단 그래프로 넘어오게 되면 점일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을 때는 당연히 더하기만큼 이동했다라는 게 이제 말이 되는 건데 그래프로 됐을 때는 이렇게 이 형태가 꼭 지켜져야 됩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이 포인트들 이게 지금 두 개가 다르거든요. 얘는 f 가로치고 x, y라고 하는 도형의 표시고요. 얘는 그냥 함수 그래프의 표시예요. 그때 표현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데 표현법이 좀 달라요. 그죠? 얘는 그냥 더하기로 바로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고 얘는 빼기라는 표현으로 되니까 표현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게 되는 포인트 1번이 되게 됩니다. 헷갈리는 포인트 1번. 표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봐봐요. 만약에 제가 이게 지금 별표나 세모라고 표현해 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게 될 땐 이게 뭐 x-p, y-q 이런 식으로 해서 배우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된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y-p라고 하고 또 그 다음에 x-q라고 했다고 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얘는 p만큼 얘는 q만큼 이동했어가 되는 건데 막상 이게 이제 숫자로 주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밖에 계산을 못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y 플러스 p, x 플러스 q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거 p만큼 이동한 건가? q만큼 이동한 건가? 이래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모양을 지금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동한 게 양수가 아니고 음수라고 생각해봐요. 이런 식으로 x 마이너스 5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아이는 x 플러스 5가 되죠. 그럼 이거 보고요. 얘는 마이너스 5칸으로 이동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x 빼기 어떤 숫자 이렇게만 배워버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하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처음에. 그래서 꼭 요 모양을 지켜주세요. 이걸 요거를 꼭 반드시 설정을 해두고 그 다음에 별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바꿔서 일단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제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를 하나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아이를 보게 될 거냐면 y는 x-3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x-3의 그래프 i는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그죠? x쪽으로 3칸 이동한 i죠. x쪽으로 3칸 이동한 i죠. 이렇게 3칸 넘어온 i죠. 이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y 플러스 3은 x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y라고 한 i를 아래쪽으로 y는 x라는 i를 아래쪽으로 3칸 당겨준 i랑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묶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때 편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묶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지금 설명할 때 여기 이제 x 앞에 숫자가 1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했고 지금은 아까 전에 제가 아까 앞에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아무 숫자가 없어요. 그죠? 이 경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묶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묶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헷갈리는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이것만 이제 잘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으면 문제를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헷갈리는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y는 3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가 있었다고 해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쉽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y-3은 3x라고 표현을 해주셔서 얘는 y는 3x의 그래프를
그래프를 Y쪽으로 3칸 이동. 이렇게는 잘 받아들여요.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제 X축으로 이동한 거를 보려고 할 때는 어떻게 좀 해버리는 경우가 있냐면 학생들이 X축으로 본다고 할 때 좀 학생들마다 막 다르게 나와요. 이게 표현법이. 그래서 어떻게 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주셔야 돼요. 아까 전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이걸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Y는 3배의 X 플러스 1 요렇게 묶어 주셔야 이 식이랑 지금 전혀 다른 게 없죠. 그죠? 3x 플러스 3이 되잖아요. 똑같은 식이죠. 요렇게 돼줘야 이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움직이는 게.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일이냐면 y는 3x의 그래프를 그죠? x축 방향으로 x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어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가 이거잖아요.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형태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개수가 있으면 얘를 잘라내서 묶어버리고 맞춰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된 아이가 있어요. y는 2x-5라고 한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 아이는 1번 y 플러스 5는 2x라고 봐가지고 y쪽으로 이동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도 볼 수 있다? 2로 묶어버려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 묶어버리는 것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묶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묶어버리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2차까지는 이게 1차로 끝나고요. 이게 1차는 2차가 또 중요합니다. 2차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2차 함수. 아까는 1차 함수에 대해서 봤고 지금 2차 함수에 대해서 볼 겁니다. 2차 함수도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 2번을 제가 그냥 묶기라고 하겠습니다. 묶기. 2번 묶기라고 하면 묶기가 굉장히 또 중요해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2차 함수가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배우면 그리게 되는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입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이동 할 거예요. 평행이동. 플러스 3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3. 그러면 이제 y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얘가 y-3은 x제곱이라고 되겠죠. 그러면 y쪽으로 얼만큼 이동한 i가 되냐? 플러스 3만큼 올라간 i가 됩니다. 그죠? 이제는 이 표현법이 지금 익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3칸씩 올라온 그런 그래프가 되죠. 전부 다 3칸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0,0이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점이 0,3이 되게 됩니다. 나머지도 다 3칸씩 올라왔어요. 모양은 그대로 유지되고. 모양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3칸씩만 다 그냥 끌어올린 거야. 이렇게 하나 그려주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를 풀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냐면 이런 아이요. 이런 아이를 여러분 보고 그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y제곱이란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 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그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제가 기본기 강의 2차 함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그걸 참고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x-3, x-5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3, 5 요렇게 그려지네 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이렇게 못 그릴 때가 있어요. 어떨 때가 못 그리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거 좀 이제 또 그 판별식이랑 또 관련된 얘기인데 이 판별식 강의도 한번 모르면 듣고 오셔야 돼요. 이제 판별식을 계산했을 때 얘가 이렇게 실근이 존재하지 않고 위에 붕 떠 있는 아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이걸로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이제 다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다른 표현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그 정신건강이라고 해야 되나? 외우게 하는 거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제가 반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렸어요. 거기서도 한번 반제곱이라고 해서 이제 그 그리기 편한 형태로 바꾸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뭐 표준형인가 일반형인가 뭐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외워버리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반제곱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 그냥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냥 뭐 방법은 사실 교과서나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냥 요거만 단어만 제가 그냥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제곱이 뭐냐면 이제 이 아이를 반띵해서 반으로 나눠서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8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x-4 8의 그죠 절반이죠. 반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고 그러면 얘가 계산이 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되죠. 그런데 지금 플러스 15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1만 빼주면 똑같은 식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죠. y는 x-4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게 되니까 y 플러스 1은 x-4의 제곱이 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주면 이제 눈에 다 보이는 거야. 그럼 보세요. 이 그래프 보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x쪽으로 플러스 4만큼 그 다음에 y쪽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래프를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제가 그 두 개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y는 x제곱의 그래프가요.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플러스 4만큼 x쪽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한 칸 내려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4가 되게 되는 거고 한 칸 내려온 상태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 상태로 이제 그려지는 거야. 똑같은 모양이. 그럼 진짜 이 식이랑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보세요. 이 그래프에다가 여기 4를 집어넣어 보세요.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여기 1이고요. 1.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값이 얼마가 되게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 되죠. 4일 때. 그럼 여기가 3일 땐 0이고 5일 땐 0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3을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 보세요. 얼마예요? 1이 나오고 빼기 1이니까 0이 나오죠. 똑같은 식이라고요. 똑같은 그래프라고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반제곱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은 이제 얘를 봤을 때는 그냥 한 번에 그리기는 가능한데 이제 허근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리기가 힘들어요. 얘는. 그런데 이런 반제곱을 통해서 그려버리면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평행이동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를 공부할 때도 어땠냐면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공부할 때도 뭐 유리함수 y는 뭐 이런 게 있었죠. x-p분의 k 플러스 q라는 게 있으면 아 얘를 보고 지금 p만큼 이동했구나.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고 플러스 q니까 이걸로 넘겨서 보면은 y-q잖아요. 그럼 q만큼 이동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에서도 y는 루트 x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고 하면은 얘는 x 쪽으로 p만큼 이동했고 이 아이가 넘어가면서 q만큼 이동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행이동의 원리가 이제 요거 1차 함수에서만 제대로 잡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다 비슷한 아이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표현법이 좀 가장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 중에 하나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줄 때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3만큼 이동했고 2만큼 이동했구나. 그런데 문제에서 만약 이렇게 줬어. 그러면 이게 별만큼 이동했고 이게 세모만큼 이동했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요 묶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거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아요. 이 표현을 보고 이거는 X쪽으로 마이너스 3칸 이동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래 버리는 수가 이제 틀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주셔서 공부를 하면 평행이동에 대해서는 거의 다 공부를 하셨다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새로 배우게 될 함수에 대해서 적용만 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평행이동도 결국에는 다 약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복습 꼭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오늘 공부를 했으면 내일도 그대로 강의랑 같이 한번 필기한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시고 세 번째 날에 한번 스스로 필기한 내용들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학습을 해보시고 네 번째 날에도 한번 강의를 보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거의 까먹지 않고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